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모든 며느리들이 그러하듯 명절하면 벌써 명절 증후군부터 떠오르시죠?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벌써 재작년 명절에 있었던 일이 떠올라 한번 써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남편에겐 남동생만 둘이 있었고 제가 맏며느리이자 남편이 장남이었는데 아무런 걸림돌도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고 친정엄마가 안 계신 저로서는 시어머니를 친정엄마처럼 잘 다루고 존경했답니다. 하지만 도련님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 모든 것이 달라졌고 저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워낙 시부모님들이 좋으신 분들이라 시집살이는 하나도 없는 시댁이었고 이런 시댁에 좋은 동서들만 들어오길 바랬죠. 그러나 한 치 앞도 모를 인생이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됐네. 우리 벌써 시험관 한 지 4번째인데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일도 그만뒀는데 왜 안 되는 걸까? 의사 선생님이 아무 문제 없대잖아. 그냥 타이밍이 안 맞을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 당신도 나도 문제가 없으니까 곧 생길 거야. 너무 조급해하면 자꾸 스트레스 받으니까 마음을 좀 비워봐도 괜찮을 것 같아. 내 말 알지? 그게 쉽지 않아. 결혼한 지 6년째인데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도 은근 손주 기다리시지 않을까? 당연히 내 걱정으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난 어머님 뵐 때마다 너무 죄송해. 오히려 재촉도 안 하시니까 더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 알아? 우리 둘이 잘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결혼 후 6년째 임신을 매우 기다렸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해 직장까지 그만두며 아이 갖기에 몰두했어요. 나름 직장에서 커리어도 굉장히 많이 쌓았고 인정을 받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모든 걸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저에겐 가정이 제일 중요하기도 했고 워낙 아이도 예뻐하는 터라 꼭 저와 신랑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혼하고 1, 2년이 지나 동서들은 아이들이 잘도 생겼고 노력하는 저에겐 잘 생기지 않는 아이였어요. 시댁이 포항이었기 때문에 늘 시댁에서 모이게 되는 날엔 조카들을 보면서 언제 나에겐 이런 예쁜 아기 천사가 올까 했어요. 요즘 애기가 말도 많이 늘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도 애 보는 맛에 산다니깐요. 안 그래요, 형님? 당연하지. 아무리 힘들게 일하고 와도 아이 보면 다 잊히는 거지 뭐. 여기 오면서도 애 때문에 휴게소를 얼마나 들렀는지 몰라. 그래도 얼마나 쫑알쫑알 귀여운지. 애 없으면 이 마음 절대 모를 거야. 아, 형님은 모르시겠다. 그렇죠? 아, 뭐 나야 애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어머님네 올 때마다 조카들도 보고 좋네. 내가 애 진짜 좋아하거든. 그럼 저희 일할 때 종종 맡아주세요. 어차피 형님 일도 안 하신다면서요? 아무래도 시터한테 맡겨봤자 자기 아니라고 그저 집에 일찍 갈 생각만 하거든요. 애 좋아하시니까 괜찮죠? 우리 다 집도 거기서 거기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매번은 아니지만 정 급할 때 한 번씩 봐줄 순 있지. 워킹맘들은 갑자기 급하게 일이 있을 때가 많잖아. 다 이해해. 형님은 일도 안 하시는데 저희 마음을 잘 알긴 하시네요. 워킹맘의 비애란. 그래도 애들이 나중에 참 좋아할 거예요. 애들도 능력 있는 엄마를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시터한테 맡기는 것보다 가족이 봐주는 것만 하겠어요? 급할 때 부탁드릴게요.
워낙에 애도 좋아했을 뿐더러 조카들이라고 하니 더 귀여워 동서들이 바쁘거나 무슨 일 있으면 순순히 정말 좋은 마음에서 봐준다고 했어요. 매번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저도 일을 오래 했던지라 일하다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는 기분이 무슨 기분인 줄 정말 잘 알았거든요. 뭐라도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는 마음에 가끔 애를 봐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가 없는 저로서는 동서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소외가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오히려 저를 더 챙겨주시려고 하였죠. 시어머니는 그런 인정이 넘치고 항상 따뜻함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아유, 그냥 씻어 써라. 돈 모자라면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너네 형님도 이것저것 하려면 바빠. 일 안 다닌다고 뭐 안 바쁜 줄 아니? 애 맡겨 버릇하면 그것도 버릇돼. 그렇게 애가 걱정이면 너희도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 보면 되지 않니?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에이, 요즘 세상에 어떻게 외벌이로 살아요? 무조건 맞벌이 해야죠. 더더구나 애도 있는데. 아, 형님은 일 안 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했죠? 하긴 애가 없으니까 아주버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두 분 충분히 생활하시겠어요. 부럽다 정말. 그러니깐요. 그래도 여자도 일을 해야죠. 저흰 그래도 경력 단절은 아니니까. 애들도 일하는 엄마를 나중에 좋아한다니깐요. 그것도 애들 나름이지. 그리고 얘가 일을 왜 안 해? 지금 잠깐 그만둔 거고 뭐 다녔던 회사 이름 대면 유명하더라. 여기 노인정에 얘기하면 할머니들이 다 아는 회사요. 아마 너네 형님 지금이라도 당장 복직도 가능할걸? 안 그러냐? 아, 그래요? 그래도 시대는 빠르게 변하니깐요. 소희야, 할머니한테 가봐. 이 집의 첫 손주 우리 소희. 아이고, 이뻐라 우리 소희. 누구 닮아 이렇게 예쁠꼬? 소희야, 할머니랑 저기 가서 놀자. 맛있는 거 해줄게. 어서 와요. 시어머님 본인 아이들은 본인이 보라며 동서들에게 얘기했지만 동서들은 다른 말로 화제 전환을 하면서 얘기를 돌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손주들을 참 예뻐하셨지만 아이가 없는 제 앞에선 많이 티내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부담을 가지거나 속상해 할까봐 말이죠. 어머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느껴졌는데 그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어요. 포항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난 뒤 얼마 있다가 둘째 동서에게 급히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 전화가 왔고 전 그 부탁을 승낙했어요. 형님, 오늘 저희 애 좀 봐주세요. 어차피 형님 오늘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세미나가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도우미 아주머니가 일찍 가보셔야 한다고 해서요. 괜찮으시죠? 어차피 형님 애도 없으니까 내일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시간은 괜찮은데 동서 말이 좀 그렇다. 애 없으니까 본인 애라고 생각하다니 조금 말이 듣기 거북하네. 아, 형님이 예민하신 것 같은데요? 애 없으니까 애 없다고 한 거고 본인 애다 생각하고 봐달라고 한 거예요. 꼬아듣지 마세요. 제가 어디 형님 눈치 보여서 애기 얘기나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예민하시기는. 뭐? 말 참 쉽게 하네. 일단 소희는 혼자 둘 수 없으니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근데 말 조심 좀 해줘. 진짜 기분 언짢거든? 예민하다는 동서 말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때는 정말 제가 예민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 예민함으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진 않았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일도 그만두고 집에만 있던 터라 사람들과의 소통도 많이 안 했기도 했고 친구들도 너도 나도 임신해 아이 얘기 전 공감 가는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날 친구들도 줄어들었었죠. 소희야, 큰엄마 왔다. 우리 소희 잘 놀고 있었어요? 큰엄마가 맘마 줄게. 아, 해보자. 아이고, 잘 먹네. 우리 소희. 동서의 부탁으로 아이를 봐줬고 한두 번 봐주던 게 본격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차례를 봐주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셋째 동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둘째 동선의 아이만 봐주게 된 것이죠. 하지만 호의가 잦으면 권리가 된다고 하던가요? 둘째 동서는 제가 아이를 가끔 봐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오히려 당당하고 뻔뻔했습니다. 아니 형님, 1분 늦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우리 애가 형님만 기다리는데 이래서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니까? 직장이었어 봐. 1분 늦나. 형님이 여길 얼마나 편하게 여기시면 이렇게 늦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 정말. 동서,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막말로 내가 여기 직장으로 다니는 거 아니잖아. 동서 가끔 바쁘거나 시터 아줌마 못 오실 때 봐주는 건데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나야말로 어이없고 황당하네. 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아니, 어차피 집에서 볼 애도 없잖아요? 우리 애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 굉장히 형님한테 고귀한 일 아닌가요? 셋째 동서도 오히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며 저보고 대단하대요. 형님이 애도 없고 집에서 심심할까봐 봐달라고 선심 썼더니만 오히려 적반하장이시네요. 저야말로 기분이 너무 나쁘네요. 어쨌든 오셨으니까 애나 잘 봐주세요. 기가 막힌다 진짜. 대리만족이라니. 됐어. 이왕 온 거 오늘까지만 소위 봐주고 다음부턴 그냥 시터 아줌마한테 다 보라고 해. 내가 굳이 왜 애 봐주고 동서사정 봐주면서 이렇게 욕을 먹는 일은 아닌 것 같네. 오늘은 당장 소위 봐줄 사람 없으니까 오늘까지만 볼게. 뭐라고요? 갑자기 그렇게 나오자면 어떡하자고요? 저 이번에 프로젝트 들어가는 거 있어서 바쁜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 바쁜 시간에 직장으로 여기는 시터 아주머니 있으면 되겠네. 동서는 어차피 나 마음에 들어 하지도 않잖아? 제가 다신 애를 보지 않겠다고 하자 막말을 하는 동서였고 여태까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애를 봤나 싶었어요. 무언가를 바라고 애를 본 건 아니었지만 옛말에 애 봐준 공은 없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죠. 그리고 그날 하루만 애를 보고 다음부터 동서의 전화를 받지 않자 동서는 제 통장으로 4만 원을 입금했더라고요. 이 돈은 뭘까 하며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난데 아까 통장에 동서가 나한테 입금한 4만 원 뜨던데 이 돈 뭐야? 어디 다른 데 보낼 거 나한테 잘못 보냈어? 아, 그거 형님한테 보낸 거 맞아요. 지금 셋째 동서 놀러와서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요즘 제 안 봐주시는 게 제가 시터값을 안 들여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눈치가 없었지. 그래서 입금했어요. 아니 시터들이야 뭐 경력이 있으니까 그 값 주고 쓰지만 형님은 애도 안 낳아봤는데 제가 그 돈을 다 드릴 순 없고 4만 원이면 딱이죠? 그래서 보냈어요. 아유, 형님 너무했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돈을 받아내려고 핑계대면서 애를 안 봐줘요.
둘째 형님이 돈 입금했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소희 봐주시던지 해요. 진짜 4만 원이면 뭐 형님한테 딱 맞는 가격 같은데? 역시 둘째 형님이라니까. 너무 똑똑하셔. 야르르 자기들끼리 수화기 너머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너무 화가 나고 수치스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처음으로 동서에게 화를 내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정말 어이가 없게도 개념 없이 거쳐지지 않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지금 장난해? 내가 돈 받자고 이래? 동서가 사람에 대해 고마움도 모르고 예의도 없으니까 애 안 봐주겠다고 한 거야. 근데 4만 원? 아, 기막힌다 진짜. 정말 내가 시터인 줄 알아? 그리고 4만 원은 애들 장난이니? 나 진짜 기분 나쁘고 더럽거든? 와, 욕심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시터 비용을 다 드려야 그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와, 양심 없네요, 형님. 어떻게 애도 안 키워본 사람이 그 돈을 다 받겠대? 아, 됐어요. 저도 그 돈 주고는 안 쓰고 싶네요. 애초에 나한테 돈 받겠자고 이렇게 쇼한 거 아니에요? 괜히 직장 운운해 가면서 시터 쓰라는 둥, 이게 다 본인 돈 달라는 거지 뭐야? 뭐야? 말 다 했어? 내가 좋은 마음으로 소위 봐줬던 건데 어쩜 이렇게 사람을 하찮게 여길 수가 있어? 동서 원래 이래? 아니 저도 좋은 마음으로 봐달라고 한 거라고요. 애 안 키워본 형님 육아체험 시켜드린 거 아주 고마운 일 아니에요?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애 기다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애도 온전히 잘 키운 사람한테만 생기는 거죠. 친정엄마도 안 계신다면서요? 엄마의 사랑이 뭔지나 알고 그러는지 참. 아, 됐고 끊어요. 저도 더 이상 형님이랑은 할 말 없네요. 이번 일로 저 역시도 형님한테 실망했으니까 그리하시면 돼요. 뚝 전화는 끊겼고 너무 화가 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원래도 그렇게 저에게 호의적이진 않았지만 은근히 무시하는 거면 몰라도 대놓고 무시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동서들은 참 죽이 잘 맞았고 같은 회사원 내 아이 나이 또래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력 단절에 아이가 없는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업신여겼죠. 매번 모른 척 했었는데 이번 일로 확실히 동서들이 절 무시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무시를 당해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전 끊긴 전화를 보고 한참을 생각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 얼굴을 직접 보고 말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였어요.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찾아왔어. 동서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동서들한테 뭐 기분 나쁘게 한 거 있어? 기분 나쁜 거라뇨? 형님 이렇게 흥분하는 거 보니 웃기네요. 막상 그 4만 원이라도 안 받으려니 아깝죠? 제가 진작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형님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 소희 봐주시는 줄 알고 깜빡했지 뭐예요? 애도 없으신 형님 대리만족이라도 시켜드리려고 한 건데 제 호의를 그렇게 무시하시니 제가 별다른 방법이 있나요? 저도 갑자기 애 못 봐주신다니 어이가 없어요. 내가 베푼 호의를 동서가 당연히 생각하니 그랬던 거지. 그렇다고 시터 취급을 해? 그리고 애 없는 서름도 모르면서 매번 그렇게 남의 아픔을 후벼 파야겠어? 같은 여자로서 어쩜 그럴 수가 있니? 난 그래도 동서들 악감정으로 대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건데 뭘 그리 길길이 날뛰세요? 솔직히 형님 애도 없고 일도 안 하시니까
저희랑 당연히 대화 코드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요. 애라도 가지시면 모를까.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는 형님이랑 솔직히 할 말도 없네요. 서방님들도 동서들이 나한테 이러는 거 알아? 나 진짜 어이도 없고 당황스럽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어머님도 우리 애가 첫 손주인데 손주 취급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괜히 애가 없어가지고 어머님이 우리 애 실컷 예뻐하는 것도 눈치 보게. 하여튼 맘에 안 들다니까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형님 소리나 들어대지. 아이 공격에 할 말을 잃었고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그 길로 더 이상 상대조차 말아야겠다 다짐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신 동서들 볼 엄두가 안 났고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동서들의 빈정됨이 대놓고 시작되었는데 그전엔 은근히 그랬다면 이젠 아예 대놓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동서의 아이를 봐주지 않는다고 하는 시점부터 동서들은 작정을 한 것 같았고 전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마음이 들어 더욱 우울해져만 갔어요. 그러다 명절이 다가왔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서들을 오랜만에 보는 자리가 되었는데 시댁이 포항이다 보니 9시간 최악의 기성길을 뚫고 시댁에 도착을 했죠. 하지만 동서들은 보이지 않았고 시어머니 혼자 열심히 전을 부치고 계셨어요. 어머,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휴, 이 많은 걸 다 혼자 하신 거예요? 저희 오면 같이 하시지. 일부러 전날 내려온 건데. 이제 연세도 있으셔서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동서들은 아직 안 온 거예요? 어머님 일단 앉아서 쉬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유, 그러게나 말이다. 뭐 때 되면 오겠지. 아무래도 여기가 포항이다 보니까 많이 막히나 봐. 너희도 올 때 엄청 막혔지? 예, 이건 내가 원래 하던 일이니까 좀 쉬어. 내가 하면 돼. 내가 손이 빨라서 훨씬 나을 거야. 넌 전 좀 먹으면서 쉬어라. 에이, 아니에요. 같이 해요. 네, 저희도 새벽에 출발해서 거의 9시간쯤 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귀성길이다 보니까. 아유, 너 살이 더 빠진 것 같다. 요새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야?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니까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 알겠지? 네, 어머님.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그냥 요새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살이 좀 빠졌나 봐요. 어머님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조금은 우울한 제 마음을 바로 알아차려 주었는데 역시 어머님 눈은 못 속인다고 생각했고 역시나 그 모습을 보니 어머님은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새삼 느껴졌어요. 그리고 기성길이 저희도 오는데 9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동서들 또한 차가 많이 막혀 늦게 오나 싶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손아래 동서들은 죄다 깜깜무소식이었죠.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며 걱정하던 찰나에 작은 동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해 걱정이 들던 찰나 전화를 받게 되니 기쁘게 받게 되었지만 들려오는 말은 어이가 없는 말이었어요. 형님, 어머님네 도착했죠? 저희는 애들 아파서 못 간다고 할 거니까 혼자 열심히 점 붙여보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일하고 육아하느라 완전 넉다운인데 이렇게라도 힐링해야죠. 우린 가방 사러 홍콩 가거든요. 형님은 집에서 먹고 노는 게 다반사이니 혼자 뺑이 치세요. 이 정도는 괜찮으시잖아요? 어차피 우리 애도 이제 안 보는데 집에서 놀고 먹고 할 거 아니에요? 뭐? 동서,
말 다 했어? 아, 지금 어머님네라서 내가 큰 소리는 못 내는데 진짜 어이없다, 동서들. 지금 사람 우습게 보는 거야? 형님이 먼저 우리 애 안 봐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 정도 힐링도 못해요? 어머님한텐 애 때문에 못 간다고 할 거니까 말 전하면 우리 집안 사달라는 줄이나 알아요. 이게 다 형님이 자초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애초에 왜 애를 안 봐줘가지고. 뭐? 지금 그게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니 정말 웃긴다. 한두 번이야 애 봐주는 거 괜찮다지만 정말 내가 동선의 시터인 줄 알아? 지금 내가 애 좀 안 봐줬다고 이러는 거야? 와, 진짜 어이가 없다. 말이 다 안 나와. 셋째 동서랑 합심해가지고 그냥 대놓고 따시키는 거네. 동서의 말에 진짜 어이가 없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제가 전화기를 붙들고 손만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때 내 통화를 전부 들은 시어머니가 최고의 살떨리는 복수를 해주기 시작했는데 그 복수로 인해 전 사이다를 한껏 마신 기분이었답니다. 너희 말 다 했냐? 애들 핑계로 안 오고 지금 홍콩을 간다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네가 착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여? 내가 여태껏 며느리들끼리 분란 만들지 않으려고 끼어들지 않았는데 너네가 네 형님 애 없고 일 안 한다고 무시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하다하다 이제 며느리 노릇까지 첫째한테 몰아놓고 뭐? 어디를 가? 그래, 너희는 가방 사러 홍콩도 가고 마음껏 즐겨라. 난 나한테 며느리 노릇하는 첫째한테만 내가 가진 모든 거 다 물려줄 거니까. 그리고 지혜는 지가 키워야지. 누구 보고 맡아달란 말아야? 그럴 바엔 내가 일 때려치우랬지? 꼴랑 기본 시급 받고 일하면서 참 열흘 워킹맘 납셨다. 네 형님이 뭐 애 봐주는 사람인 줄 알아?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못돼 처먹을 수가 있어? 남도 그보단 잘할 거다. 이번 일로 너희한테 정말 실망했어. 몇 번 내가 참았는데 이젠 못 참겠다.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동서들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이렇게 명절에 며느리 노릇하지 않는 며느리들은 며느리가 아니라면서 모든 재산이나 유산을 저에게만 물려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동서들에게는 최고의 충격요법이었고 시어머니가 재산 얘기를 꺼내자 동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몇 시간이 걸려 다음날 바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시어머니가 재산 얘기에 속물처럼 달려오는 꼴이 정말 우습더라고요. 첫째 형님이 늘 일도 안 하고 항상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이 부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어머님, 노여움 푸세요. 네? 저희는 맨날 일하면서 육아하고 힘든데 형님은 집에서 놀면서 매일 즐기며 사는 데다가 어머님이 형님만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먹었던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진짜. 아, 웃긴다, 진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유 있게 사는 모습? 애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일 안 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부러워서 그런 거라니. 진짜 인성 알만하다. 그리고 사과를 나한테 해야지. 어머님한테 하는 건 또 뭐야? 정말 돈 때문에 그래? 아니, 형님. 저희가 죄송하니까 지금 달려온 거죠. 그리고 저희는 잘못했다고 하는데 계속 싸우자는 식이네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형님이 이렇다니까요. 저희가 잘못했다고 해도 저렇게 따지는 식인데
저희가 어찌 얘기를 하겠어요? 아직까지도 뭐가 잘못인지 모르는 동서들인 것 같아 화가 났고, 저도 모르게 전을 붙이다만 전 뒤집개로 동서들의 머리에 날렸습니다. 동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머리를 쥐어잡고 절 노려보다 어머님 눈치만 살살 살피며 어찌해야 할지 보더라고요. 끝까지 본인들 잘못은 모르네. 핑계에.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 진짜 가소롭다. 그렇다고 어떻게 무력을 쓸 수가 있어요? 어머님, 보셨죠? 형님이 이렇다니깐요? 왜 저희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화 푸세요. 형님이 방금 저희한테 뒤집게 날린 거 보셨죠? 저희 입장도 좀 헤아려 주세요. 골불견들이다 진짜. 그 입 못 다물어? 더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정신 번쩍 나게 한 번 더 해줄까? 그 뒤집게 나 줘라. 내가 혼줄 내줘야 정신을 바짝 차리지. 그네 너는 좀 진정해. 저런 것들 상대해봤자 뭐하니? 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닌 재산을 나눠주지 않겠다고 하는 어머님한테 사과하는 모양새가 너무 가소로웠고, 그런 모습을 바라본 어머님도 크게 노여워하시며 동서들에게 화를 내면서 노발대발하자 서방님들 또한 눈치 보기 바빴어요. 어쩜 인간들이 그렇게 못될 수가 있어?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네 형님 애 없다고 둘이서만 쏙닥쏙닥. 그리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집안일을 다 하라고? 내가 언제 니들한테 우리 집안일로 스트레스 준 적이 있니? 너희들이 뭔데 네 형님한테 하란 말아야? 됐고, 난 항상 제일처럼 나서는 네 형님한테 모든 거 다 물려주련다. 니들은 니들 말대로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고 애도 있고 얼마나 행복하니? 굳이 내 재산은 필요도 없겠지. 더 이상 잘할 필요도 없으니까 니들 멋대로 해. 안 와도 되니까. 엄마, 노여 마세요. 형수님, 죄송해요. 이 사람이 좀 선 넘었죠? 당신 뭐해? 빨리 사과 못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첫째가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해. 어쩜 애들도 아니고 꼴랑 3명 있는 동서지간 둘이 편먹고 한 명을 업신여겨? 됐고, 내 마음 안 변한다. 니들이 똘똘 뭉치면 나도 첫째랑 똘똘 뭉쳐야지. 명절 지낼 곳도 없어. 니네 당장 나가. 홍콩 가서 가방이나 사야지. 왜 여기 와서 사람들 속을 뒤집어놔? 당장 나가. 지금으로선 너희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시어머니의 화에 서방님들은 안절부절 못했고, 동서들도 시어머니 마음을 애써 돌리려 하였지만 시어머니는 대쪽 같은 분이었기에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을 실현시키듯 미리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일부를 저와 내 남편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그거란 동서들은 제가 처음 본 얼굴을 하며 저를 설득시키려 했고, 그 모습은 가소롭기 그지없었죠. 형님이 말 좀 잘 해주세요. 솔직히 이번 일로 저희가 재산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님한테 말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냥 저희끼리 통하는 게 많으니까 그랬던 건데 죄송해요. 그래요, 형님. 큰형님으로서 저희 그냥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좋은 마음을 먹어야 애가 빨리 생기죠. 그 많은 재산 형님이 꿀꺽하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희가 워킹맘이니까 명절에도 좀 쉬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세요? 형님 말이라면
어머님도 잘 들으실 거니까 제발 말 좀 전해주세요. 제발요. 웃긴다. 나한테 이렇게 고분고분했던 적이 있었나 싶네. 재산 하나로 돌변할 줄 알았으면 진작 어머님한테 도움 좀 청할 걸 그랬네. 아니, 나 용서 못해. 동서들이 매번 나 무시하고 멸시한 거 내가 어떻게 있겠어? 남의 아픔 가지고 웃으면서 빈정대고 그 벌 받는다고 생각해. 이번 일 아니었으면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나 했겠어? 제발 본인들을 돌아보라고. 전 용서를 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본인들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저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용서를 해주지 않자 시어머니 또한 용서를 하지 않았고 저와 제 남편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 이외에도 남은 재산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동서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본인들의 마음에 절대적으로 우러나진 않겠지만 저에게도 참 잘하려고 애쓰더라고요. 돈에 좌지우지되는 인간들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단순하게 갈 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전 임신을 했는데 그렇게 노력으로 할 땐 되지도 않던 임신이 기적같이 자연으로 찾아왔고 벌써 아이가 돌이 되었답니다. 제가 아이를 낳자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죠. 너무 고생했어. 이제 슬픔 다 털어버리고 너 행복한 일만 남은 거야. 우리 장손 한번 안아보자. 고마워, 우리 며느리. 제가 더 감사하죠. 늘 손주 기다리셨던 거 아는데도 빨리 안겨드리지도 못했는걸요.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아니야. 애 없어도 난 네 인품, 성품 하나만 봤다. 세 며느리 중에서 네가 제일 착하고 인성이 훌륭한 것도 내 진작 알고 있었어.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거나 네 동서들이 스트레스 주걸랑 나한테 바로 얘기해라. 그것들 내 가만 안 둘 거야. 애초에 너 시집 올 때 내가 뭐라고 했니? 네 친정엄마가 돼주겠다고 했지? 언제나 난 네 친정엄마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한테 기대해. 시어머니는 언제나 제 편이 돼주셨고 친정엄마가 안 계신 저로서는 참 든든한 친정엄마가 생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동서들을 만나면 사실 너무 새로워요. 저한테 그렇게 모질고 막말하는 동서들이 많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상냥한지 돈이 무섭다는 걸 새삼 많이 느끼고 살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준 어머님께 정말 감사해요. 형님, 제가 만든 겉절이가 좀 있는데 좀 보내드릴까 봐요. 형님 겉절이 좋아하시잖아요. 내일 갖다 드릴게요. 됐어. 먹고 싶으면 반찬 가게에서 사 먹던지 내가 만들어 먹던지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언제부터 나한테 신경 썼다고? 어머, 섭섭하게. 제가 형님 동서인데 제가 형님 신경 써야지. 그럼 누가 신경 쓰나요? 보내드릴게요. 대신 막내 동서한테는 비밀이에요. 제가 형님 주려고 만든 거라 얼마 없거든요. 우리 형님 제가 언제나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180도로 바뀐 동서를 볼 때마다 정말 적응이 되지 않지만 언제까지 저렇게 알랑방구를 끼는지 지켜보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리고 제가 없앤 경력이 아까워서 요즘엔 전에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외주 업무를 맡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야말로 제가 원하는 임신과 경력을 모두 지킬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바라고 바랄 땐 되지도 않던 것들이 마음을 비우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다면
한 발짝 뒤에서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절히 바라는 건 언젠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오랜만에 제 이야기가 생각나 써보았는데 이 글을 쓰다 보니 저도 옛 기억에 참 웃음 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해야겠다고 느끼는 하루예요.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큰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요. 모든 일이 전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난리를 치더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바닥이 흠뻑 젖을 정도로 오열을 해서 제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축하해 주었는데 큰형님만 유독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저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큰형님은 제가 하는 모든 걸 싫어했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저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형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기회를 살피다가 형님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싶다며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했어요. 할 것도 많은데 무슨 할 말이 있길래 따로 보자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려는 건 아니지? 용건만 간단히 해줘. 형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저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형님 눈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 아주 잘 느끼고 있는 거야. 동서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순 있겠지.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동서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뿐이라 뭘 해도 그냥 눈에 가시거리밖에 안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할 말 끝났으면 일어나 봐도 되지? 바빠 죽겠는데 고작 이런 일로 나를 부른 게 정말 어이가 없다. 형님은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싫다면서 정확하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얘기해 주지 않고 있었지만 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형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눈치만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표정이 좋지 않자 남편이 신경 쓰였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제 말을 들어주던 남편이 뭔가 느낌이 오는 듯 입을 열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라 많이 당황하고 말았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었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뭐가 어때서? 아버님, 어머님도 그런 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잖아. 그렇긴 한데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뭐겠어? 형수님은 대학을 나왔고 당신은 중졸이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첫째 형수, 둘째 형수 두 분 다 대학을 나왔잖아.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 자라온 곳이 고아원이고 1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미용을 하게 된 거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정말 그런 거면 나도 더는 노력하지 않을 거야.
큰형님이 항상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된 이후 다시 한번 시댁을 가게 되었을 때 저도 안 좋은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임신한 몸인데도 형님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동서, 내 말 안 들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임신한 몸이라고 대우받길 원하는 건 아니지? 좋게 말할 때 주방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얘, 너는 지금 시애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임신한 상태에서 몸살이 와서 열이 39도인데 주방에서 일을 하라는 말이 나오니? 제일 큰 맏며느리면서 막내 며느리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봐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막내 동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제가 처음 어머님 며느리로 시집 왔을 때 생각 안 나세요?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명절날 힘들게 음식 했었다고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김장날에 몸살이 났는데도 버티면서 일을 했었는데 고작 열이 39도 된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리고 네가 맞으면 막내를 헤아릴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된 게 조금도 쉬는 꼴을 못 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당분간 내 집에 오지 마라. 임신한 몸인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참 잘하는 짓이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를 싫어하는 건 시집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했잖아요. 몸살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조금도 이해해줄 생각도 없으신 건 제가 어머님 집에서 많이 부족한 중졸 며느리라서 그런 건가요? 형님은 속마음을 들킨 것 마냥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형님과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했었어요. 다행히 시모가 저를 걱정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셔서 형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시모가 옆에 없었다면 분명 머리채를 잡혔을 상황이었죠. 안 좋은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고 출산을 해서까지 형님의 괴롭힘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요. 산후조리실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태어날 건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형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어차피 제가 뭐라든 형님은 저를 싫어하실 게 뻔한데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필요 없잖아요. 저도 그냥 막 나가려고요. 너 제정신이니? 내가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움직이면 되는 거지. 어디서 형님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거야? 어차피 어머님이 시댁에서 아이 돌봐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럼 몸 하나 간수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조만간 김장철이니까 그동안 놀고 먹었으면 이제 힘 좀 써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중졸밖에 안 나온 모유 먹여서 애까지 머리 나쁘게 만들지 말고 요즘 분유 잘 나오니까 차라리 이걸 먹여. 엄마 닮아서 똑같이 따라하면 어쩌려고 그래? 뱃속에 나온 애가 무슨 잘못이니? 전부 다 자기 엄마 잘못 만난 탓이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사온 거니까 아끼지 말고 싹싹 긁어서 먹여라. 알겠지? 저는 워낙 모유가 잘 나와서
분유 같은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졸이라고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형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초등학생보다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형님은 딸만 둘이지만 저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들을 낳아드렸잖아요. 작은 형님도 딸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어머님 집안에 장손을 낳아줬다는 것부터가 기적 아닌가요? 형님이 이루지 못한 걸 제가 풀어드렸으니 당연히 그런 점들에 질투가 나셨겠죠. 제 말이 틀렸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형님이 주신 분유는 제 아이한테 먹이고 싶지 않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시죠. 제가 거침없이 말대답을 하자 형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봤고 분유를 건네자 건네봤더니 그 자리에서 분유통을 열어 안에 있던 분유를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고 중졸 나온 저보고 다 먹으라면서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네요. 온몸이 분유로 뒤덮여진 상태였고 형님은 볼일이 끝났는지 산후조리실에서 나가려 하길래 옆에 놓여있던 분유통을 들어서 형님을 부른 다음 고개를 돌리자마자 면상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날아오는 분유통을 미처 피하지 못한 형님은 코를 강타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코피를 흘리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코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직원분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산후조리실 문을 여는 순간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형님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직원분들이 형님을 말려주셔서 저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손해볼 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자 시모도 더는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성격 몰라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산후조리실에 찾아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될 것을 분유통으로 한바탕 난리를 쳤었다며? 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언제까지 그럴 건데? 막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팠니? 뭐든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망나니 마냥 날뛰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머리로 대학을 나온 거니?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모임 있을 때 너는 빠지거라.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망정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그 꼴을 더는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 한번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지?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 눈에 띄지 마라. 지금 용서를 구해봤자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아들,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같이 나가라. 집안의 장남이 마누라 하나 휘어잡지 못해서 집안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너도 문제다. 엄마는 왜 저한테까지 불통을 튀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 저지른 행동인데 저까지 피해를 보는 건 너무하잖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 집에 오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차라리 평생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살도록 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손자 보셨다고 저는 이제 찬밥 신세인데 뭐하러 이 집구석에 붙어 있어요? 형님은 오히려 시부모님께 눈을 치켜 세우고 더 난리를 치며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가족 모두는 형님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작은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작은 형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딸을 낳게 되면서 더는 괴롭히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임신을 하게 될지 몰라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임신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고 그게 현실이 되니 저를 더욱더 괴롭혔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대충 이해가 되면서 큰형님과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에게 그냥 인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지내다 보면 분명 제가 아니더라도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시모에게 털어놨고 시모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날 이후 형님과의 인연을 끊어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건 뜻대로 풀리지 않더군요. 근시숙이 주말만 되면 시댁에 찾아오셔서 안 좋아진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부모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이 다시 형님을 받아줄까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시모의 심부름으로 마을 회관에 잠시 다녀왔었는데 시댁 앞에 언제 오셨는지 큰 시숙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한숨을 쉬면서 들어가려 하는데 큰 시숙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고받고 있던 대화 내용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어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큰 시숙과 형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시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다음 확실해졌을 때 모든 사실을 밝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근시숙은 그날도 어김없이 형님을 용서해달라고 찾아왔지만 시부모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근시숙은 점점 더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돌아간 이후 한동안 시댁에 찾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을 느끼게 되었죠. 형님 내외가 시댁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 흘러갈 때쯤 큰 시숙이 또 한 번 찾아왔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지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받아주는 건 너희 아빠랑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정작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왔었겠지. 네가 이런다고 좋아질 거 하나 없다는 거 모르니? 너도 잘한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라.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수아 엄마 안 받아줄 건데요? 그냥 좋게 해결하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 유지하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재수 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고아의 중졸이 저희 집안과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요. 왜 저희만 찬밥 신세여야 하는 건데요? 아주버님,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고아의 중졸이 어때서요? 그게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왜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미운 털 박힌 건 형님인데 제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형,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 가족 모두가 형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냐고.
형이 정말 형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거야. 우리는 형수 얼굴 보기도 싫다고. 어머님, 저 왔어요. 도저히 억울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시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차별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애지중지 하시더니 아들 손자까지 안겨드렸다고 저는 아예 찬밥 신세잖아요.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요? 여태까지 몸이 부서져라 이런 것도 저예요. 매년 집안 행사 있으면 두 팔 걷고 움직였는데 좋은 말 한 번 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칭찬을 듣고 싶은 거니? 아니면 용서를 받아달라는 거니? 그러는 너는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다른 할 말은 없는 거니? 어떻게 된 게 너희들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좋다면 뭐든지 다 해줬고 결혼까지 허락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너희가 애들보다 한두 살 더 먹었으면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나한테 숨김없이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고 뒤따라오는 일들은 너희들이 전부 다 짊어져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기회를 줄 때 사실대로 얘기해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걸 말하라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혹시 치매 오셨어요? 도대체 저희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살아서 기분이 좋았니? 분명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까지 너는 나에게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이거 받아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모두를 해명해야 할 거야. 이미 배는 떠났지만 아직 법적인 처벌이 남아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할 거다.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니 전부 다 설명해라. 시모는 형님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시모가 조사한 내용은 제가 알아본 거와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동안 모른 척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형님은 오히려 저에게 안 좋은 행동을 보였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뭐하니?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게 너잖아? 정말 웃긴 거야. 지금까지 너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잖아.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치? 막내는 고아원에서 자라 중졸인 상태에서 내 집에 들어와 사는데 너는 대학까지 나왔으니 뭔가 불만이 많았겠지. 그런데 첫째 너 대학 안 나왔잖아.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으면서 본인이 정말 대학을 나온 것 마냥 살다 보니 네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 그래, 그건 이해해 줄 수 있다 치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막내 며느리를 괴롭힌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너도 고아원 출신이라서 더 그런 거 아니니? 너 이 사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언젠가는 솔직히 얘기하겠거니 믿고 있었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더라. 시모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형님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그동안 고아원에서 자라왔었는데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큰 시숙과 만남을 가지다가 형님은 고아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때부터 숨기기 시작했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마저 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정작 저는 모든 걸 오픈하고 시모에게 접근했으니 저를 좋게 받아들여 주셨고, 대대 형님은 저와 비슷한 조건인데 평생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에 불만이 생겨 계속해서 저를 더 못살게 굴었던 거였죠. 형님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상태였고 시부모님께서는 형님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제서야 모든 걸 저희 가족들 앞에 털어놓으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 전부 다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저도 이 사람 만났을 때 고아라는 제 신분이 너무 싫었고 수아 아빠는 대학을 나왔는데 저는 고졸이라 그것도 싫어서 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수아 아빠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 어머님께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제 감정도 무뎌졌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모를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힘들게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막내 동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자기가 고아 신분에 중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시는 거 보고 놀랐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싫어진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아들 손자까지 낳았으니 제 속은 말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던 이유가 네가 불쌍해서 그랬던 거야. 지인 결혼식을 갔다가 사돈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려는데 전광판에 사돈분들이 모르는 사람의 부모로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니 결혼식 대행이라는 걸로 나를 속여서 결혼을 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고아로 자라온 네가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걸 내친다는 건 내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슴속에 묻어둔 거였다. 그런데 너는 정작 감사한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우리 가족이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어요. 형님은 한 가지를 속인 게 아닌 많은 것들을 속여서 큰 시숙과 결혼을 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저와의 관계였어요. 그동안 봐왔던 행실을 보면 또다시 언젠가 일이 터지게 될 거라는 걸 시모도 직감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큰 시숙도 형님이 거짓으로 속여왔다는 걸 결혼하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됐는데 그걸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형님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며 같이 떠나겠다고 형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형님 내외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었는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려받겠다는 말이었어요. 집도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차 또한 시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큰 시숙은 시부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둘이 함께 떠나겠다는 말에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고 시부모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큰 시숙은 형님과 살겠다며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에서 나가셨네요.
형님은 끝까지 시모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는 고개를 돌려 버리셨습니다. 결국 형님 뇌에는 1원 한 푼 없이 탈탈 털려서 내쫓기고 말았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희 집안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1년이 지나고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사는 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였죠. 제가 시모에게 형님을 받아달라고 좋은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쉽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가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형님도 고아원 생활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삶이 달라질 줄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다시 인연을 만들어도 분명 언젠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아 당장은 형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지만 한편으론 저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온 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그동안 틈틈이 공부해오던 고졸 검정고시 졸업장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더 악착같이 미용 일을 하면서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